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바이오 관련해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시장이 너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2200선도 붕괴가 됐어요. 정말 새해부터 우리 시장 정말 힘든데 오늘 빠진 이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바이오 하려고 이제 연말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2200이 장중에 딱 무너질 때 저는 사실 아무런 감이 없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할까 봐 한번 짚어주자라는 또 제작진과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예.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본질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끌어와서 그걸 막 복잡하게 분석하고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월가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시장에 무수한 변수가 있는데 이 모든 변수를 다 맞추려고 그러면 확률은 제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준비한 자를 보면 월별 수출 전가율, 이제 12월 달 수출 전가율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작년에는요. 예. 수출 증가율이 40%, 30% 이렇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그러면 고점이 좀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40%, 30% 나오는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는 건 뭔가 이게 고점이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11월 달에 마이너스 14 찍고 12월 달에 마이너스 9.5로 올라갔죠. 예, 그리고 올라갔네요. 역대 마이너스 14, 40에서 13, 54% 빠졌죠. 그런데 지금 3분기, 4분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10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40%일 때는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고 지금 마이너스 14 찍고 마이너스 9 찍을 때는 외국인들이 10조를 샀다. 오히려 샀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 뭐가 겁이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비쌀 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초에는 되게 조심하자 그래요. 상반기 되게 조심하자 그랬는데 예.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조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두 번째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분기별 수급 현황을 보시면 보세요 지금 3분기, 4분기, 작년 3분기, 4분기에 10조를 샀어요. 예. 그리고 1분기 들어서 또 이제 이게 400억 정도, 이게 4조가 아니고요. 400억 예.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지금 계속 팔고 있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그 차별화가 좀 생기는 거지만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토탈에서 한 10조를 샀어요. 예. 10조를. 그리고 아까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14 찍고 마이너스 9로 찍었잖아요. 그 작년하고 달라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단 뭐냐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고점과 저점에 같이 있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 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PBR 0.8배에서 겁내지 마라. 0.8배, 0.9배는 2100선이에요. 그게는 겁내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예. 또 하나, 금융투자의 인버스 2X 수급을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익실을 하다가 예. 지금 결국 또 12월 달 또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투자의 인버스 2X가요. 보세요. 지금 7천억을 샀잖아요. 예. 팔았잖아요. 이익실을 했잖아요. 근데 예. 12월 1월 달에 4천을 또 샀죠. 샀네요. 예. 그럼 만약에 시장이 계속 위쪽으로만 올라갈 것 같으면 12월, 11월도 팔아야죠. 근데 7천억 팔았다 4천억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화 정책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예. 박스권에 딱 가려 있다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융자 잔고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1조 2천억 올라갈 때 그리고 12월 달에 그래서 개별점 막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12월 달에 끌어올려 갖고 빼려고 하는 거다. 기관들이 그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결국 1조 2천억 올렸다가 신용융자 8천원으로 다시 들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개별점 엄청나게 들어졌잖아요. 예. 2,400에서 2,500에서 2,100까지 오늘.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한번 보면 변동성 장세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초심으로 형태를 딱 봤을 때는 변동성 장세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막 흔들고 이렇게 안 너무 된다. 불안해하지는 말라.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네요. 매번 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다. 종목을 보는 장이다. 예. 그래서 지수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러면 올해 종목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예. 매년 보세요. 작년에 또 그렇게 안 좋았던
연초부터 계속 떨어졌던 시기에도 상반기에 스타 종목이 나왔고 하반기도 금양 같은 종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양지사 같은 종목도 나오고 한미그로 같은 종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년보다도 올해 훨씬 더 박스권에 갇히는 장이라면 올해 스타 종목이 뭔지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지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 바른 전략이 아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과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2,100에서 한 2,400, 500 사이의 박스권, 하반기에는 2,600 이렇게 예. 보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거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에다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1월 휴가는 이제 좀 기대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좀 1월 전략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 좋은 종목 사야죠.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71조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 지금 1월 달에 고객 예탁금 얼마인지 아세요? 46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 만에 거의 막 20조, 30조가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러면 종목들이 시장의 탄력성이 막 붙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가 심화되는 장세.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바이앤홀드보다는 아무래도 그 순환매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도 보면 이제 1월 달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IT주가 계속 떨어졌다면 이제는 IT주도 종목별로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만 얘기하고 숫자가 나오지 않은 IT와 실제 실적과 결과가 나오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률의 멀티플만 따졌지만 이제는 성장률보다는 성장에다가 실적이 되는 쪽은 잘 견디고 있고 예. 그러지 못하는 종목들은 성장률라도 막 빠지는 형태가 있죠. 그리고 월별 이벤트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단기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2023년 1분기 관심 업종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리오프닝 얘기 쓰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쓰면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저평가 우량주, 현대차 그룹 보세요. 제가 작년에 배당도 있고 이거 받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쵸? 끝나자마자 1월달에 우리 연휴 때 또 호재 나와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종목들은 사놔야 됩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 오늘도 보면 인플레이션 해치 산업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590억 제3자 유상변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임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사업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이제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잘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 9% 찍고 나서 사회 트렌드가 바뀌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엔터 컨텐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다음 주에 드리겠지만 오늘은 큰 경향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그러면 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면 얘기를 좀 하세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중간에. 예. 제가 그냥 큰 흐름만 얘기 드리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제피모먼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오는데 그렇죠. 작년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화학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런 비중이 아직은 많지만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드오션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뜨는 바이오가 뭐냐면 세포 유전자 치료나 항체 치료제거든요. 예. 근데 항체 치료도 그냥 항체가 아니라 이중 항체거나 ADC 같은 경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미국 바이오 섹터를 보면 빅파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약이 굉장히 예. 굵직굵직 마이너스 4% 떨어졌어요. S&P가 마이너스 19%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바이오 섹터 중에 바이오팜이라고 바이오텍이라고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텍이 있는데요. 예. 4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빅파마 4% 떨어지는데 바이오텍은 45% 떨어졌어요. 과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텍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예. 한국의 바이오텍 몇 종목 없으니 가지 마시고 미국 가세요. 해외 쪽을. 예. 해외 쪽 가세요. 제가 앞만 살펴봐도 한국의 바이오텍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트렌드예요. 그 두 번째는 한국에서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기수출 금액이 굉장히 많은 형태 그리고 임상 이상이 잘 나왔던 형태들이 대부분 다 제가 공통점을 잡아보니까 유전자 편집, 유전자 조작해서 면역 치료제 가져오는 예. 거, 또 면역 치료제를 강화해서 보조 치료제 갖고 오는 거, 뇌질환하고 약물 항체를
이렇게 뇌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BBB 셔틀 이런 거거든요. 예.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제가 요런 거와 관련해서 바이오를 총체적으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변동성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만 제발 좀 올해 어떤 종목이 가는지만 좀 신경 쓰는 장세로 가자. 외국인 수급, 수출 예. 증가율 안 변하잖아요. 됐나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조금 시간 여유가 조금 그래요? 더 남아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예, 자세히 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러면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어쨌든 종목 장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좀 어떤 거를 더 유의 깊게 바라보면 될까요? 저는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 우량주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많은 예.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업종만이라도. 주에 그 지주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굉장히 예.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주도 보면 제가 지금 GDP를 보니까 올해 4% 예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중국에서도 보면 이제는 수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수를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비를 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8일 날부터 국경도 막 해제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 이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똘똘한 종목들 중에 굉장히 싼 종목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좀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은 종목. 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요즘 개별 종목 간다고 해서 그런 거 잡다가는요. 크레딧, 그러니까 회사채 문제 불거지면 한 방에 갑니다. 올해는. 작년은 아니지만 올해는 진짜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다 가려내고 정말 똘똘한 종목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 얘기 안 할 거니까 예. 종목을 하나하나 제가 알겠습니다. 테이블 만들어서 예. 가져오면 되죠. 예. 시간이 요즘 많이 남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뭐 이렇게 할게요. 많이 남으세요? 아니 요새 엔터랑 콘텐츠 업종들도 잘 네, 가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죠. 왜냐하면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살만 그렇죠. 관련해서 그쪽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 사우디와 쪽 관련해서 말씀 이렇게 주셨죠. 정치적인 예. 걸로 풀어야 되고 또 그 경기 침체의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 들어보면 얘들은 그냥 돈도 이제 달러 해지를 안 해도 돼요. 예. 가상화폐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굉장히 열려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단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종목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엔터주도 굉장히 차별화될 것 같고 컨텐츠도 굉장히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좋다, 컨텐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런 이유 때문에 좋다라는 종목들 압축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또 질문할 건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시장 진단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이 조규 대표께서 이 바이오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 A1 리서치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